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상한 놈 폴란드입니다. 죄송합니다. 폴란드라고 하는 나라는 그 1000년 가까이 제대로 된 독자 정부를 세워본 적이 없어요. 폴란드인들은 그 16세기 폴란드 리투아니아 귀족공화국 제1공화국 속에서 뭐 이 나라 저 나라 갈려가며 살았죠. 그리고 이제 18세기 말에 123년 동안 주변 강대국인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 흡수되어 살았습니다. 자기 나라를 자기 정부를 가져본 적도 없고 국가를 가져본 적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1918년 11월 11일 그 연합국이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 갖고 폴란드를 건국시켜 줬습니다. 난리가 났죠. 이 폴란드 사람들은 자기가 마치 독일을 물리친 연합국인 줄 알았어요. 흥분했죠. 폴란드 사람들이 흥분 잘합니다. 완장을 찾았습니다. 대다수 바이마르 공화국에 살던 그 폴란드인들이 주변 지역 땅 따먹게 들어갑니다. 그 당시 베르사유 조약이나 뭐 국제연맹이나 이건 정확하게 여기까지 네 영토다라고 정확하게 명료를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땅 따먹으면 뭐 그 땅이 되는 경우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 폴란드 사람들이 그 핍박을 받고 1000년간 그 국가 없이 살던 사람들이 이제 땅 따먹게 안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문제는 말이에요. 이제 그 폴란드라고 정해준 이 메이드 인 폴란드가 그 민족 잡탕이었다는 점이에요. 네? 국가 성립을 그 민족 자결주의로 한다 그래놓고 미국하고 영국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네? 죄다 잡탕을 만들어 놨잖아요. 민족 자결주의라니 그런 건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네? 사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체코인하고 슬로바키아인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인간 이거밖에는 공통점이 없어. 근데 그걸 묶어갖고 체코슬로바키아를 만들었잖아. 폴란드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폴란드 안에는 700만 우크라이나인, 200만 러시아인, 350만 유대인, 120만, 최소 120만, 나중에는 200만이라 그러는데 독일 민족들이 갈기갈기 나눠진 지역에서 주섬주섬 이 사람들을 모아다가 그 위에다가 폴란드라고 하는 국가를 세웠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이게 이 국가의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의도가 뻔히 보인단 말이에요. 응? 게다가 이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이 지역이 독일 기사단이라고 그랬고 북쪽에 그쪽 프로이센 지역하고 리투아니아 지역에 독일 기사단하고 신성 로마 제국하고 폴란드 주민들이 굉장히 막 수천의 그 전투를 1000년간 이어왔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였다가 되고서는 똑같이 그렇게 이제 폴란드 사람들한테 주권을 주겠다 그랬으니 뭐 결과는 뻔하죠. 영국 총리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가 참다 못해 한마디 했어요. 응?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라고 이미 증명이 충분히 되어버린 독일 사람들을 어리버리 아무것도 모르는 폴란드 사람들 소나기로 집어넣었으니 이 동유럽의 전쟁이 올 거는 뻔하다 이 말이야. 로이드 조지는 말이야 생각보다 처칠 같은 사람하고 좀 달라요. 응? 스탠리 볼드윈 이런 사람 다르다고. 그 1차 세계대전 때 그 영국이 막 퍼뜨렸던 거짓말 선전 있잖아요. 응? 그 뭐 독일군이 벨기에 아이를 찔러주겠다, 뭐 캐나다인을 뭐 십자가에 처형했다, 뭐 시체로 비누 공장을 만들었다. 이걸 갖다가 로이드 조지가 직접 조사해보라 그랬어요. 조사를 했습니다. 증거가 하나도 없는 헛소리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은 좀 정치에 좀 진지한 면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응? 이건 유럽 전쟁 다시 오겠구나. 근데 이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그때 베르사유 조약 딱 보고 나서 전쟁 또 일어난다 그랬잖아. 20년 후에 또 일어난다. 정확하게 예견한 사람도 있었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건국과 더불어서 나라를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를 받아놨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국뽕이 돼버렸어. 죄다. 폴란드 사람들이 죄다 국뽕이 돼갖고 1600년, 1500년대 폴란드 사람들이 그래도 가장 큰 땅을 가지고 있었던 폴란드 리투아니아 그 공화국을 꿈꾸기 시작했다고요. 이거 평화조약이 파리 평화조약이 국토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이 몽상과 같은 일이에요. 다 헤쳐먹으려고 들어갑니다. 이 폴란드 사람들이. 어느 땅을 헤쳐먹으려고 하냐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독일 땅도 쳐들어가고요. 슬로베키아, 체코 땅도 쳐들어가려고 그랬어. 야, 참 대단해요. 폴란드 사람들. 그래서 특히 그 폴란드인이 좀 많이 살았지만 명백히 독일 땅이고 또 잠정적으로 폴란드가 권리권을 얻어간 서부 프로이센 회랑까지 자기 땅으로 삼으려고 그랬고 단치도 가져가려고 그랬고요. 응? 아주 욕심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옛 영토를 꿈꾸는 거지.
근데 옛 영토뿐만이 아니라 더 먹으려고 그랬다고. 1990년대 동유럽 소련이 해체될 때 말이에요. 그때 그 나라들의 영토들이 서로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거든. 그래갖고 그렇게 소수 민족들이 서로 피 흘리며 싸웠던 거예요. 오죽하면 한국의 서태지마저도 발해를 꿈꾸며 이런 망상 같은 노래를 갖다 놓고 북방 영토의 그리움을 표현을 했잖아요. 이 발해 같은 몽상이 한국인들한테는 그냥 재밌는 꿈의 몽상이지만 폴란드한테는 현실이었다고. 마치 자기네가 몽골의 수부타이처럼 서쪽으로 가자. 고 웨스트, 고 웨스트, 고 웨스트. 그래서 독일 땅 르벡 땅도 갖고 오고 베를린도 갖고 오자. 좀 심하죠. 그죠? 자기들 조상 땅도 아닌 베를린까지 먹겠다 그랬다고. 그 당시 왜 독일이 졌거든요. 약육강식 정신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죠. 이 폴란드 사람들은. 아니나 다를까 이 건국 조약문이 아직 인쇄도 안 들어갔어. 그때부터 유대인, 독일인, 체코인들의 탄압을 시작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노병들이 모여갖고 예비역들이 모여갖고 폴란드 군단이라는 걸 따로 만들어가지고 폴란드 지역에 독일인들을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민족 청소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1920년에 바르샤바 독일 대사 펀 멀트케가 폴란드 공무원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를 조목조목 해가지고 폴란드 외무부한테 갖다 줬어. 독일인들을 왜 체포하고 있느냐? 아무 이유도 없이 감옥에 가다 놓고 모욕하고 폭행하고 강도짓 하지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 왜 조사도 안 하느냐? 이러면서 막 항의를 했어. 묵묵부답이죠. 묵묵부답. 폴란드 정부는 1919년 2월부터 피우소스키 저기 폴란드의 국부라 그러잖아요. 이 피우소스가 이끄는 폴란드군이 말이야. 러시아랑 전쟁을 벌입니다. 이것도 괘씸스러운 거예요. 원래가 1918년 브레스트 리토브스크 조약을 통해 갖고 러시아가 전쟁에 빠지는 대신 독일한테 벨라루스, 발트, 우크라이나를 주어버렸어요. 근데 독일군이 졌잖아.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군이 그 땅을 가져오려고 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옛날 자기네가 준 땅을. 그것도 얼마 되지도 1년 전에 줬잖아. 1년 전에. 그럼 그 땅 다시 가지고 온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 근데 들어가서 딱 봤더니 폴란드 군인들이 서 있네? 너희들이 거기 왜 들어와 있니? 그거 독일 땅인데? 그리고 전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피우소스키는 이 국부라고 하는 사람은 지 땅도 아닌 걸 들어가서 발트, 벨라루시, 우크라이나 쳐들어가서 땅의 상당수를 훔쳐옵니다. 빼앗은 게 아니야. 러시아는 빼앗았잖아. 옛날에 러시아 1년 전에 러시아한테 줬던 거 다시 뺏는다 이거야. 근데 폴란드는 뭐야? 훔쳐온 거잖아. 그래서 상당수를 빼앗아 버렸어. 훔쳐왔어요. 그리고 엔돌핀이 넘치지.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외부 전쟁을 전담했던 요세프 피우소스키고요. 내부 폭동을 전담한 사람은 코르판티라고 따로 있어. 그래갖고 북부 실레지아 쪽에 이제 독일하고 폴란드인들이 비슷하게 사니까 이거 어느 나라로 갖다 줄까? 그래갖고 국제연맹이 주민투표하라 그랬거든. 주민투표해갖고 독일이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59대 41로. 그랬더니 폭동을 일으켜버렸어. 폭동을 3 차례를 폭동을 일으킵니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 코르판치가 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리저리 모아갖고 독일군들을 봉기를 잡고 독일을 납치하고 살해하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 폴란드 성향을 갖고 있었던 더 타임스마저도 이 폴란드 주민들이 베르사유 조약을 아주 뿌리부터 뽑지 않느냐 막 이러면서 이렇게 왜 국제법을 어기느냐 막 그랬단 말입니다. 하도 괴롭히니까 바이마르 공화국이 1922년에 실레지아 동부짝을 줘버렸어. 야, 가져가. 아유 더러워. 가져가. 그래버렸습니다. 독일 땅에 살았었고 살고 있는 폴란드인들이 왜 이렇게 독일인들을 괴롭혔을까? 그 지네 땅인 줄 알았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나 봐. 뻔하지 뭐. 독일인들을 하도 괴롭히다 보니까 1924년 프랑스까지 나서갖고 프랑스가 독일 도와주는 줄 알아요? 프랑스 정부하고 지식인들의 나서 폴란드 치하의 그 독일 소수민족한테 너무나 테러를 가하지 않느냐.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게 등거리 외교의 달인인 피우소스가 약간의 저기 쿠데타 일으켜갖고 1926년에 정권을 잡다 보니까 정신이 팍 돌아버렸어. 그래갖고 자기 정부 이름을 사나티온이라고 그래갖고 청소부 정부라고 그래갖고 다 청소해버리겠다 그런 거야. 인종 청소하겠다 그런 거예요. 폴란드 안팎으로 세계를 폴란드식으로 만들겠다. 깔끔하게 위생 정부야. 위생적으로 깔끔하게 없애버리겠다. 국제연맹 산하의 자유도시로 풀어줬던 단치마저도 폴란드 땅으로 만들려고 단치에 24개의 구청을 만들어냅니다. 산과 숲속에는 군 요새도 만들어내요.
자유도시 단치에 35만 명의 독일인이 삽니다. 폴란드 사람은 1,600명만 살아요. 3.5%밖에 안 살아. 거기를 갖다가 폴란드가 지배하려고 그랬단 말이야. 이거 완전히 몽상가라고요. 게다가 피오소스키는 무슨 몽상까지 꾸었냐면 미스모자라 그래갖고 발트해하고 흑해를 잇는 중앙의 엄청난 대륙을 모두 저기 중부 유럽 동맹 중부 유럽 공동체를 만들어서 폴란드가 이끌어가겠다. 16세기 폴란드 리투아니아 영토가 그쪽 정도 되지 않았느냐. 더 연장해서 중부 유럽 공동체를 만들어서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유고슬라비아 모두 폴란드 발밑으로 데리고 오겠다. 이게 바로 미즈모자라고 하는 플랜이야. 응? 대단하죠, 피우소스키. 하나하나씩 말살해 나가는 거야. 중부 유럽의 리더라면서 소수민족은 왜 이렇게 말살시켜 나가나? 동대문 조폭한테 나라를 맡기니까 나라가 엉망이 돼버린 거야, 유럽에. 이게 얼마나 말썽꾸러기인지 몰라요, 폴란드가. 유럽 전체의 말썽꾸러기였어요, 이 당시에. 1920년대. 1931년 영국의 맨체스터 가디언도 그래. 폴란드의 소수민족이 좀 사라지고 있다. 도대체 왜 이러느냐? 국제법을 완벽하게 어기고 있다. 폴란드 치하의 우크라이나인들이 아직 지옥에 살고 있는데 이 폴란드 정책의 목적은, 정부의 목적은 소수민족을 말살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못 먹어도 고야 계속 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역으로는 이제 폴란드 노병들을 이주시켰어. 지역 자치도 거부했습니다. 참다 못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군사 조직을 만들었어. 그리고 나치한테 붙어갖고 라이프치히 나치 학교에서 훈련까지 받고 폴란드에 저항했다고. 우크라이나의 지금 친나치 문화가 이때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스테판 반데라니 뭐니 이런 것들 죄다 폴란드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이게. 폴란드 탄압하기로는 이제 폴란드가 탄압하기로는 독일이 더 심했죠. 아예 그냥 저기 폴란드 회랑하고 단치에다가 군사 조직을 만들어서 반독 운동을 벌입니다. 군사 조직이 좀 드러나면은 불법이다 싶으니까 스포츠 클럽을 만들어놔. 그래갖고 스포츠 클럽이 거기서 군사 그걸 합니다. 이 습관도 나토가 나중에 배워가지고 군대처럼 안 보이게 각 스칸디나비아라든가 덴마크라든가 독일 쪽에다가 스포츠 클럽 만들어서 거기서 극우 나치 훈련시켰잖아요. 이 폴란드가 만들어놓은 전통이 참 대단해요. 그래서 이 폴란드 정부나 국민들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콜로니알리스트라고 불렀어요. 자기 스스로를. 자기네들은 식민주의자고 나머지는 다 식민주의 원주민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선민이라고. 그러면서 국경선 안팎으로 죄다 폭동을 일으키고 사람을 살해하고 그랬습니다. 폴란드 사람들이 말이야 1945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왜 이렇게 조용히 사는 줄 알아요? 지네가 역사에 남을 거대한 엄청난 만행을 자행했기 때문에 그래. 그거 밝히고 싶지 않아 하죠. 폴란드가. 나중에 이제 심각하게 얻어 터지니까 그게 무슨 창피냐고. 게다가 또 이게 말이야, 얘네들의 이 폴란드 이 주민들하고 군하고 정부가 다 합쳐가지고 식민주의자라 그러면서 이 주변 국경 주변에서 벌인 이 만행들을 쭉 살피면 진짜 골 때리지도 않아요. 이게 1918년 11월부터 1939년 9월 달까지 히틀러 침공 당하기 전까지 벌어졌어요. 이런 폭행, 체포, 교회도 폐쇄해버리고 학교 죄다 폐쇄하고 독일어 금지, 우크라이나어 금지, 상점 폐쇄하고 독일인들 회사에 들어가 있으면 나가라 그러고, 그랬습니다. 무엇보다 독일 사람들을 5,427명이나 죽였다 이 말이야.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소문을 갖다가 진짜인 것처럼 기록하는 영국의 브라이스 리포트 같은 게 아니에요. 이게 독일 정부가 작정을 하고 나중에 따지려고 나중에 폴란드로 쳐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증거를 찾아가지고 5,427명의 그 사태를 다 문서로 남겨놨어요. 언제 죽었고 사진도 다 첨부하고 어떤 무기 찔렸으면 찌른 놈은 누구며 부검 결과 어떠며 의료기록 같은 명백한 증거를 모두 만들었어. 이게 독일 정부가 만들었다 그래갖고 출판 안 해주고 있다가 이 책을 2012년인가 재판한 출판사 편집장이 서문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독일 정부의 공식 보고서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백해서 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랬습니다.
자기네가 무슨 권리로 저렇게 독일인들을 살해를 해요? 주민이 개별적으로. 군인이 죽였다 그래도 문제가 될 텐데. 토지 뺏는 거 어떻게 뺐는지 아십니까? 이 폴란드의 30%가 이 독일 지주 땅이었거든요. 그거 뺏으려고 난리를 쳤어. 이 토지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식민지 하는 놈들이 처음에 하는 일이 토지 조사잖아요. 1925년 폴란드 정부가 농업법을 만들었고 토지를 본격적으로 탈취하기 시작하는데, 법적으로 탈취해야 되니까는 독일 지주의 땅을 매입을 합니다. 근데 시세 25%로 매입을 해요. 이 깡패지. 이거 동대문 조폭 맞대니까요. 그리고 돈을 지불할 때 현금 아니고 국채로 지급합니다. 그 당시 국채 깡 치면은 50%밖에 못 받아. 다시 말하면 토지 시세를 12.5% 받고 강제로 팔았단 말이야. 이 독일 지주들이. 그리고 1938년까지 독일 지주들이 가지고 있었던 폴란드 땅 72%가 강탈당합니다. 그때 그 조셉 베크 외무부 장관이 바르샤바 그 독일 대사 항의 방문을 받고 뭐라는 줄 알아요? 폴란드 지주들은 땅을 잘도 파는데 독일 지주들은 왜 안 파냐? 독일 사람들은 수도 많지 않은데 폴란드 땅을 30%나 갖고 있다. 이런 깡패 짓을 했다고요. 이놈이요. 폴란드 외무부 장관 조세프 베크. 굉장히 순해 보이면서 뒤에서는 참 비열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리차드 오버리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잖아. 영국 사람인데 이게 확실히 폴란드는 어디서나 가장 큰 미움을 받았다. 외교부는 최악이었고 1938년 말까지 친선국을 모두 잃어버렸다. 무슨 외교를 이따위로 하냐고. 그 독일 대사한테 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시세의 12.5%로 토지를 강제로 수매한 주제에 왜 땅 안 팔아? 독일 지주들은 이따구로 행동을 했다고요. 사람 죽인 것도 모자라서. 1935년 피우소스키가 사망합니다. 그래서 외무부 장관 조셉 베크하고 폴란드 총사령관 그 에드바르드 시미크리치가 같이 나라를 이끌어요. 대통령도 한 명 있었는데 한 3명이 독재를 하면서 이끌어갑니다. 근데 이 시미크리치는 30만도 되지 않는 그 나약한 폴란드 군대를 관리하기는커녕 미숙한 정치 안으로 들어와서 극우 미치광이처럼 뛰어다녔어요. 응? 그리고 얘 정치 이념은 하나밖에 없어요. 독일인 타도예요. 걷잡을 수 없이 폴란드가 정말로 독일인 타도로 몰아가기 시작을 해요. 특히나 폴란드 극우 사람들이 모인 서부국토협회, 한국 같으면 그 서북청년단이라고 있잖아요. 서부국토협회라 그래갖고 서부 쪽에 살던 청년들이 독일 땅을 가져가자고. 근데 이 조직을 시미크리치가 이끌었는데 이게 폭력밖에 아는 게 없는 놈들이야. 서북청년단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제가 쉬엄쉬엄 지난 10년간 이 협회를 찾았는데요. 자료가요, 전무합니다. 어디 다 숨겨놨는지 불태웠는지 그랬나봐. 이게 분명히 영국 정보부가 만들어준 거거든. 하는 짓을 꼬락서리 하나하나 보면 영국 정보부가 시미크리치를 시켜갖고 만든 게 정확한데 뭐 증거가 하나도 없으니까 뭐 무슨 말을 못하겠어. 하도 폴란드 내 독일인들이 힘들어하니까 독일인들을 보호하고 영토 문제도 해결보고자 히틀러가 1933년부터 폴란드한테 대화의 손을 계속 내밀었어. 정리 좀 해보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충돌하면 안 된다. 말로 하자. 독일 국민들은 왜 그따위 폴란드랑 같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하지 마라 그러면 욕 많이 먹었어. 히틀러가 폴란드랑 손 내밀면서. 그래서 1938년 10월 24일 날 정확하게 조세프 베크와 함께 이 폴란드 회랑 문제하고 단지 문제를 이렇게 좀 해결 보는 게 어떻게 되냐. 그래갖고 어떻게 해결 보기로 했냐면 그 회랑하고 단지 주민투표에서 국가를 선택하게 하자. 독일 선택한다면 폴란드한테 폭 1마일 정도 국토를 양해해서 바다로 진출하게 만들어주겠다. 플러스 알파로 단지에 폴란드 전용 항구까지 만들어줄 것이고 시장도 설치할 것이다. 그 독일 본토와 회랑이 서로 도로하고 철도를 설치해갖고 자유왕래하게 하자. 우리 친하게 살자. 최대한 서로 양보하자. 그 내용에 다 양보하자고 그렇게 적혀 있어요. 게다가 또 뭐까지 적혀 있냐면 본인으로서는 그 회랑의 독일인 지주들한테 욕먹을 각오를 하고 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또 국제 분쟁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10년하고 한 20년 정도 시행을 해보자. 그런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폴란드랑 같이 또 상의하겠다. 그랬어요. 이렇게 합리적인 제안을 했잖아. 그랬더니 베크가 뭐라 그랬냐면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생각한 상태로 그냥 1939년 5월달까지 끌고 간 거야. 이 비열한 놈의 자식이. 생각을 너무 길게 하네. 1939년이 왔습니다. 1월 달부터 이상하게 폴란드 주요 도시에 반독 시위가 벌어집니다. 근데 반독 시위가 예전과 달라. 1938년 그 반독 시위 있었을 때는 폴란드 언론이나 시위 대부분이 폴란드 내부의 독일인을 주로 공격하려고 그랬어. 근데 1939년부터는 독일뿐만이 아니라 히틀러에 대한 공격을 주로 이룬다고. 신상도 막 털어내고 막 이래요. 응? 영국에서는 허버트 G 웰스라고 하는 놈이 히틀러한테 정신병자라 그러면서 개인 쌍욕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정도 쌍욕했으면은 언론에서 안 실어주면 되잖아. 언론이 난리를 쳐. 그러니까 폴란드 언론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2월 달에는 독일 대사관에 막 벽돌까지 집어 던지고 폴란드 경찰은 움직이지도 않고 회랑 지역이고 파센하고 블롬베르크에 유사한 폭동 시위가 벌어지고 이 뒤에 정부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독일 외무장관 요아킴 리벤트로프가 직접 찾아왔어.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폴란드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물어봤더니 뭐 응답이 없어. 서로 간에 앉은 사진을 딱 보세요. 독일 외무부 장관을 불러놓고 고개를 딱 딴 데 돌리고 있어서 이거 사진기 보려고 그런 게 아니야 이게. 볼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폴란드군 총사령관 시위크리스도 그렇고 외무부 장관 베크도 마찬가지야. 폴란드 독일 대사 한스 폰 몰트케가 딱 째려보고 있잖아. 베크를. 2달 후에 1939년 3월 4일 독일 대표부가 결론을 결국 내려버립니다. 폴란드 정부는 독일과 대화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 이래버렸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3월 들어서 독일하고 폴란드 사이에 모든 친선 정책 관계가 갑자기 무너지고 있었다고. 너무 변화가 빨리 벌어지니까 활짝 놀라갖고 이 독일 대사 폰 몰트케가 외무부 장관한테 편지를 보내요. 독일의 적대적인 기사가 매일 올라오고 있고 이게 언론뿐만이 아니라 지방 정부 차원에서 계속 일이 만들어지고 있다. 최악은 서부 국토협회들이 벌이는 일인데 이게 굉장히 조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 반독 운동이. 또 독일인과 아무 연관 없는 일로 이렇게 반독 시위를 한다는 게 난 생전 처음 봤다. 언론이 도대체 왜 이러는지, 폴란드 정부도 왜 이러는지, 서부 국토협회 반독 운동이 어떻게 이렇게 크게 벌어질 수 있는지 도무지 나로서는 이해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렇지만 그 요아킴 폰 리벤트로프 외무장관도 나도 이해 못하겠다 그랬어요. 이게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다. 근데 이해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뭘 이해 못해? 자, 이제 영국 정부가 엉덩이를 덜덜 틀고 일어납니다. 1939년 3월 10일 네빌 챔버레인이 뭐라 그랬냐면 유럽 방위 라인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협력국으로 폴란드를 선택하겠다 그랬습니다. 참 말도 재밌어. 유럽의 방위 라인을 루마니아 중심으로 이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협력국으로 터키, 러시아, 폴란드 요렇게 또 유고슬라비아 이렇게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아주 이상한 소리를 해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렇게 대표를 초청하겠다 이거야. 영국이 폴란드를 외교적으로 대등한 위치에 올려놓은 거야. 게다가 친선국이라고 하는 신호까지 보냈어요. 폴란드 정부가 그렇지 않아도 국뽕 기운이 센데 이거 얼마나 대단했겠냐고. 외무장관 베크가 갑자기 런던을 방문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의 그 연속된 친형 행보와 독일을 계속 자극하죠. 근데 갑자기 3월 24일 단치에 군대를 보내갖고 단치를 포위해버립니다. 이거 국제법 완전한 위반이거든요. 왜 이런 미친 짓을 했을까 얘가. 또 몰트케가 또 깜짝 놀라갖고 이 동원령이 영국이 저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엔돌핀이 돌아갖고 이렇게 하는 건가? 아무래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리벤트로프도 이게 젖먹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 이거야. 얘가 어떻게 했겠어. 3월 26일, 28일
이 외무부 장관 조셉 베크가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합니다. 어? 단지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 단지가 만약 주민 투표에 들어간다면 그거는 전쟁을 의미한다. 만약 독일이 단지에 일방적으로 행동한다면 그것을 선전포고로 알겠다. 뭐 지가 루즈벨트야? 폴란드가 있잖아. 미국이나 뭐 영국을 넘어서 하여튼 미국 정도 되는 줄 아나 봐. 군함이 수십 척 있고 막 이러는 줄 아나 봐. 얘네들이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가 했겠어요? 뒤에서 꼰질렀지. MI6가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겠는데. 게다가 히틀러 타도 단지는 폴란드 것 막 이러고 앉아있고 여전히 독일인들 죽이고 있었어. 히틀러가 도무지 이게 폴란드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구나. 응? 그래갖고 영국하고 프랑스한테 3차례나 부탁을 했습니다. 응? 도대체 왜 저러는지 좀 중재 좀 해주시오. 나 폴란드 쟤네들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얘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폴란드한테 물어봐요. 그랬어요. 네빌 챔버레인이 그 프랑스에서는 달라디에가 국무총리 달라디에가 왜 그걸 우리한테 얘기해? 폴란드한테 물어봐 이런다. 그래 놓고 입에 침도 안 마른 것들이 영국의 챔버레인 3월 30일 날 하원에 나와서 뭐라는 줄 알아요? 폴란드의 영토를 전체 인터그리티 보장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상호 방위 조약도 맺을 의향이 있다 그랬습니다. 제안을 이렇게 한 거야. 이게 그래갖고요. 역사학자들 몇 명이 그래요.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 영국과 프랑스의 이 갑작스러운 이 사랑에 빠져갖고 조셉 베크가 갑자기 놀랐다고 전하고 있다고요. 영국은 독일과 폴란드 사이에 모든 문제에 어떤 이익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어요. 게다가 그 당시 폴란드가 이 탐욕스럽고 몰상식하고 반자유적이고 독재적이고 반유대적인 친동 나라라고 막 욕하고 있던 와중에 네빌 챔버레인이 했던 행동이 저런 거였습니다. 전쟁 냄새가 천천히 나죠. 결국 베크가 4월 달에 영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래갖고 런던에서 처칠과 챔버레인과 함께 무슨 말을 속닥 거렸겠죠. 히틀러가 4월 28일 날 내 제안을 거부한 것보다 단치에 군을 동원한 건 너무너무 괘씸스러운 일이다. 이건 게다가 또 영국이 또 상호 방위 조약까지 하겠다고 했다. 이건 뭐냐면 유사시에 영국이 끼어들겠다는 소리 아니냐. 이러면 속내를 딱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도 못 먹어도 고해요. 계속 갑니다. 영국은. 그래서 1939년 런던에서 돌아온 조셉 베크가 5월 5일 날 독일의 모든 제안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선전포고를 해버린 거야. 쉽게 얘기하면. 소련의 보호 제안도 거부하고 오로지 영국의 보호 방위 기한만 승낙하겠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제2차 세계대전 선전포고 최초로 한 게 폴란드예요. 쉽게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1939년 5월 5일 이 겁쟁이 이게 얘가 겁쟁이로 소문났거든. 이 조셉 베크가 이 겁쟁이 놈이 이렇게 이렇게 혼자 결정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이게. 영국이 뒤에서 딱 방어막이를 해줬으니까 저지를 한 거야. 게다가 런던까지 다녀와가지고.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독일 외무부가 공식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망상에 빠졌다. 폴란드는 망상에 빠졌고 영국이 한 약속들이 폴란드의 거대한 기둥이 돼요. 베를린 문 앞에서 이미 승전한 것처럼 그렇게 꿈에 빠졌다. 독일 국민들을 짐승처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이 맞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기네가 영국군인 줄 알았어요. 폴란드는. 그래서 1939년 봄에 몰트케가 이제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리벤트로프한테 그 문서를 보내요. 폴란드 지방에서 무장 반독 시위가 많다. 전쟁 분위기를 언론이 부추기니 그렇다. 사람들은 전쟁이 임박했다고 막 그러고 있다. 폴란드 정부는 말과 딸딸이를 쟁발했다. 전쟁한다고. 핑계 삼아 공군 지원 국채도 늘렸다. 이 폴란드의 신문 헤드라인을 보면 뭐 우리는 준비가 됐다. 자꾸 이렇게 얘기한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폴란드는 체코하고 달라서 세계 어떤 강대국도 무섭지 않단다. 적군이 몰려와도 끄떡이 없다고 한다.
자기네들 무기도 좋고 폴란드 민족이 워낙에 닭도를 좋아하기 때문에 승리하기 충분하다. 그래서 판단하기를 폴란드인들의 이 뻥튀기 민족성, 군사력에 대한 이 자만심이 참으로 위험하다. 이게 언론만 그렇지 않다. 국방부 차관 구업스키한테 내가 물어봤다. 이 사람이 독일 군사력이 뻥이라 그랬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물어봤다. 폴란드가 진짜 독일보다 더 세냐고 물어봤더니 무슨 그따위 질문이 있느냐면서 당근이지 라고 대답했다라고 외무부 장관한테 보냈어요. 이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폴란드 군대는요, 독일군보다 더 세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함부로 행동을 할 수 있었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영국의 약속이 있었다 하더라도 폴란드가 뭘 믿고 저렇게 무모하게 외교 행태를 벌였는지 아직도 역사학들 사이에 논란이 있다고요. 나라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 본 적도 없는 그런 폴란드 중산층의 또 국민들의 피해 의식이죠, 이게. 폴란드 막무가내 행보가 멈추질 않아요. 완전히 몽산 거야. 스미크리츠가 뭐라 그랬냐면, 폴란드는 독일과 전쟁을 원한다. 지네가 전쟁을 원한답니다. 폴란드가 원하는 한 독일은 전쟁을 피할 수 없다. 8월 6일날 그렇게 얘기했더니, 바르샤바의 가장 굉장히 유명한 신문 속보가 있어요. 베트르자라고 있다. 데페르자라고 있다고. 그 신문에 8월 20일 날 뭐라고 기사를 크게 적어놨냐면 히틀러와 싸우기만 해준다면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다. 잘 들어라. 우리는 히틀러뿐만 아니라 독일과 싸운다. 독일인과 싸운다 그랬습니다. 독일인과 싸운다. 독일인들 다 죽이겠다는 거야. 인류 역사에서 다시는 볼 수 없을 만큼 독일인의 피가 강물처럼 흐를 것이다. 아, 호전적이죠. 그죠? 영국 저리 가라네. 그죠? 그래서 네빌 챔벌런이 8월 25일 그렇게 싸우고 싶으면 새끼야 말만 하지 말고 싸워봐 이렇게 이래갖고 8월 25일 날 군사동맹을 맺어주잖아. 이 시미크리츠 1939년에 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이 전쟁에 나서려고 그랬던 거야 이게. 근데 정작 전쟁하겠다고 모아놓은 게 뭐냐면 농촌에서 쓰는 딸딸이 같은 거 모아놨어. 1차 세계대전 때 쓰던 소총, 뭐 기관총 조금 그런 놈들이 폴란드군이었다고. 그리고 영국 정보부는 위대한 자랑스러운 폴란드 군대요 이러면서 막 포스터를 막 만들어서 폴란드로 막 갖다 줍니다. 막 갖다 줘요. 지네가 돈이 어딨어? 세계 자유를 지키는 폴란드 기사들처럼 전쟁에 나서라 막 이러면서 전쟁을 마구마구 부추깁니다. 이 폴란드하고 이 독일의 전쟁을. 그래갖고 나중에 히틀러가 이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잖아. 그래갖고 알다시피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아직도 내가 폴란드 정부의 정신 상태를 아직도 이해를 좀 못하고 있다. 왜 그랬니? 라 그랬습니다. 단지에 딱 들어가갖고 그렇게 얘기했어. 그리고 나서 마정말로 뭐라는 줄 알아요? 야, 그리고 독일군 박살내겠다고 했던 그 장군 어디 갔니? 그랬습니다. 어디 가긴 루마니아로 도망쳤지. 도망쳐버렸지 뭐. 서부국토위원회 그 간부들이랑 같이 도망쳐갖고 거기서 정부와랑 같이 벌벌 떨고 앉아있었어. 참호 속에서. 그러면서 시미크리치가 뭐라 그랬냐면 독일이 저렇게 가는지 누가 알았나. 너만 모르고 다 알았거든요. 이렇게 폴란드 정부가 정신병에 걸려 있었다고요. 자존심이 상했는지 루마니아로 도망가고 그냥 독일군들이 폴란드인들을 죽였다고 생 거짓말을 막 해대고 그걸 갖다가 또 서방 언론은 계속 받아 썼습니다. 이 역사가 싫으면 이때부터 만들어진 거야. 1939년 9월 17일부터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 기자들이 몰려가서 이 사람들의 말을 적은 것 갖다가 역사책에다 적은 거야. 놀라울 정도로 역사를 왜곡을 해갔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료를 봐도 독일군이 폴란드에 들어가서 누구를 학살했다든가 독일인 학살에 복수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럴 가치도 없거든요. 이런 피덩이 나라를 갖고 뭘 독일이 그렇게 해. 그래서 독일은 그냥 그 폴란드 점령 지역을 폴란드 사람하고 누구한테 맡겼냐면 소수민족
그 자경단한테 맡겼어요. 폴란드 점령 지역의 관리를. 그리고 게토 만들어서 유대인들한테 맡겼어. 유대 평의회. 주덴라트라 갖고 또 유대인 경찰을 뽑아갖고 유대 게토를 맡겼어요. 독일은 전혀 손을 안 댔어. 거기다가 걷다 대고 무슨 학살이고 헛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 응? 이게 20년 동안 반독 테러 활동을 혐오 문화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이제 거꾸로 폴란드 사람들한테 테러를 가해요. 유대인들이라든가 이제 독일인들은 뭐 그랬다는 소리는 없지만 체코 사람들이 막 그랬다고. 그래서 유대인 호텔에다가 폭탄 설치하고 막 그랬다고요. 그때 이제 그 게슈타포들이 좀 달려가고 그랬던 그뿐이죠. 응? 전쟁이 막상 터져버리니까 게토는 이제 노동 수용소로 바뀌고요. 무수히 많은 시민들이 전투를 피해서 수용소로 도망을 쳐요. 폴란드 수용소로. 거기서 일을 했습니다. 이거를 사이비 학자들이 유대인 학살 수용소라고 그랬습니다. 소련이 점령했던 지역은 뭐 조금 달랐긴 달랐다고 하지만 뭐 비슷했어요. 에? 어차피 뭐 저기 필요한 인구를 동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소련이 말이에요. 우리 고려인들 카자흐스탄 쪽으로 다 이주시켰잖아. 똑같이 유대인들하고 폴란드인들을 이주시켰어요. 이거를 탄압이라고 역사에 적어놓는다고. 물론 이제 카틴에서 이제 4,400명 장교들 죽인 거는 이제 무슨 이유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뭐 유대 볼셰비키들 때려잡자고 그랬던 것들 다 모아다가 그냥 깡그리지 죽여버렸나 보지. 응? 저기 스탈린이. 나중에 푸틴이 미안했다 그랬죠, 그죠? 근데 폴란드는 왜 미안하다고 안 그러지?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형평이 맞아야 될 거 아니야. 폴란드를 완전히 점령하고 그러고 있을 때 영국과 프랑스는 팔짱 끼고 있었죠. 무려 유럽에 114개의 군단이 배치되어 있었어. 근데 팔짱만 끼고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벨기에가 그랬듯이 니네끼리 싸우다 죽어라 이 말이야. 응? 이게 바로 영국과 프랑스가 했던 일이고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죠. 정리한다면 말이에요. 이 몽상가들을 이용해서 조국 폴란드를 독일과 소련의 도살장으로 만들었다고. 이 폴란드 정치인들이. 근데 폴란드 국민들도 문제가 큰 거예요. 이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역사가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1939년에 폴란드는 2022년에 우크라이나고 1939년에 독일은 2022년에 러시아고요. 그리고 전쟁을 도발한 새끼들은 변함없이 그 자리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